그리고 앞서서 오늘 제가 브리핑에서는 이제 로봇 관련한 내용들 전해드렸었고 그중에서 이제 금요일장에서 가장 포인트가 됐던 건 삼성전자랑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야기였습니다. 그래서인지 오늘 외국인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담아가고 있고 시장이 약한 거 대비해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.8% 상승하면서 마이 구간이었던 30만 원 넘어서면서 31만 1,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원래 1월 초반에 해박 끼고 나서 가장 빠르게 좀 움직였던 테마가 로봇 쪽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다시 한번 지금 2차 랠리를 좀 시작했다라고 판단도 할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선별적으로 좀 차별화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CES 2015를 좀 앞두면서 글로벌 화두가 사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 가능성들, 실제 좀 상용화할 점에서 해당된 타임라인들이 조금 더 빨라졌던 시점들, 이런 기대 요인들이 좀 반영이 됐었고, 초기 출시까지만 하더라도 뭐 F&B 시장에서 조금 활성화된 뭐 서빙 로봇이라든가 그런 로봇의 어떤 기능 제한 부분들, 이 부분이 그 다음 기술을 좀 통해서 협동 로봇에 대한 확장들이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좀 적용하기 시작했고, 2024년도에는 조금 더 보편화되면서 기술 고도화를 좀 이뤘던 그런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로봇 기술은 상대적으로 상용화 관점에서 오히려 기대감들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. 다만 국내 로봇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실적과 좀 연동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극히 좀 제한적이라는 점. 중국의 경우에 최근에 구현될 수 있는 로봇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좀 커졌고 상용화 관점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온 반면에 국내 경우에는 특정 기업들을 좀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기술 구현 정도로만 좀 지금 어, 공개가 좀 된 그런 부분들이고 현재까지는 뭐 돈을 그렇게 좀 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외에는 크게 좀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을까.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31만 1,000원, 지금 3.8%좀 상승하면서 52조 신고가를 좀 경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 좀 과한 수급이 좀 반영됐다. 물론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들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맞겠지만 그러한 기대감들이 현재는 상당히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는 차이를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 미래 성장 가능성도 좋지만 현재 구간은 뭐 무리하게 신규적 매수 관점은 좀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보유자는 30만 원이 좀 크게 좀 이탈되지 않는다면 홀딩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로봇 관련해서는 종목별로 선별적인 접근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아무래도 오늘 크게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과한 수급이 일단 기대감 속에 반영됐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.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두셨고 보유자분들은 30만 원 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. 오늘 상한가 묶여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GRT가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시크 관련해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. 피델릭스도 한 22% 넘게 상승하다가 지금은 19%까지 일단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. 중국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일단 상대적으로 수혜를 좀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수급도 빠져나오면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고요. 기본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긴 한데 이게 진짜 메리트가 있는 건지 연속성 충분한지도 함께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테마성에 대한 수급들이 딥시크 충격들이 엔비디아에 작용됐던 그래서 엔비디아가 최근 5거래일간 주가가 한 16% 정도 하락을 했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사적인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진정한 좀 수혜주일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고요. 이런 관점에서 지금 중저사양 칩을 통해서 구현된 AI 모델들이 더욱더 확장성을 좀 띠게 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그런 관점에서 더욱더 수혜가 좀 됐어야죠. 네,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수혜는 전혀 좀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어떤 차이들을 좀 고려했을 때 단순한 어떤 이 수급이 과도하게 좀 유입됐던 흐름들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딥시크 관련 종목들, 특히나 국내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철저하게 추세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고가 부근에서에 대한 이탈들이 빠르게 좀 나타내 준다면 저는 뭐 차익 실현 내지는 바로 좀 손절을 통해서 리스크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어떤 과도한 관세 리스크로 인한 하락 구간들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저는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겠는데 특히나 지금 뭐 실적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는 종목들이 좀 있죠. 뭐 조선주의 경우에도 오늘 일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방산주도 오늘 좀 동일한 양상의 좀 하락을 좀 해주고 있는데 특히나 뭐 기아 같은 지금 2.75포인트 하락하고는 10만 원대를 좀 이탈했던
멕시코의 생산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처럼 관세 리스크가 멕시코에 관련된 추가 관세 25%가 좀 부과된다는 부분들은 기아가 전체 자동차 양산 물량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공급되는 물량 겨우 뭐 3%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 뭐 GM이라든가 포드, 스텔란티스 같은 미국의 3대 완성차 업체들은 전체 한 15% 정도가 돼요. 그렇다면 해당되는 멕시코 25%에 관련 추가 관세 부과는 국내보다는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더욱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오늘 과도한 하락은 사실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면서 오히려 소형 종목들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 접근보다는 오늘 쉬어가는 대형주 중심의 어떤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